포경 수술에 대한 반론. 하지만 우리 주위엔 여전히 포경 수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안다 싶으면 그냥. 저는 그쪽 문화고 저희는 저희 나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관여 안 하고 그냥 저희 나름대로 방식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굳이 나쁠 게 없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남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방문하는 비뇨기과. 포경 수술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포경 수술 상담자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께 뭐 필요 없다는 말도 들었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계속 미뤄왔는데 대중탕이나 가봐도 뭐 나 말고는 다들 포경 수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여름에 지내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포경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의뢰한다고 하는데요. 시술을 해온 전문의는 예방적 차원에서 포경 수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생활에 지장이 있고 포경 수술을 적절히 시행하는 남성에서 소아에서는 요로 감염이나 귀두 포피염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인에서는 성병이라든지 음경암, 그다음에 배우자의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에이즈, 성기능 장애 등의 어떤 발생 빈도가 더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남성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적응증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술이든 100% 안전을 장담한다고 할 수 없죠. 포경 수술, 의사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포경 수술의 보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확실히 규명이 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술이고 단점은 별로 없는데 적절히 시행한다면은 과연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수술 자체를 기피할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물론 일부분 수용합니다. 전문의가 진찰을 해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포경 수술에 관한 논란. 하지만 포경 수술에 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바로 본인의 몫이 아닐까요? 남자 아이를 두고 계신 가정주부들은 유심히 보셔야 되고 남자분들도 아마 관심이 있으실 거고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성형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여성들만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하는 또 성형 수술도 있죠. 일명 고래잡이라고 아마 한국 남성분들은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켰다는 강제로? 한 10살 좀 넘으면 해주려고 그래요. 이물질이 끼고 그럴까 봐.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의 통과 의뢰하면 군입대,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 포경 수술인데요. 헌데 이 포경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과연 포경 수술 해야 되는 걸까요? 서울 시내의 한 서점과 서울대 교수와 한 의과학 박사가 국내 포경 수술 풍토에 반격을 가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남성뿐 아니라 많은 어머니들을 긴장시킨 화제의 책 저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분이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몇 년간 포경 수술 반대 운동을 펼쳐온 분이라고 하는데요. 암만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어떤 부모의 의지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사람을 포경 수술을 하도록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득이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돼야 되는 거고. 한국에 뿌리내린 포경 수술 문화, 여기에 반격을 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포경 수술에 관한 선입견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청결 유지 문제와는 별도. 청결이라고 하는 거는 포경 수술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청결해야 됩니다. 수술을 했으니까 좀 덜 해도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양쪽이 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 예방과 상관없다. 1996년에 미국 암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궁암이나 음경암이나 성병의 포경 수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경 수술을 반대하는 근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국, 필리핀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포경 수술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 비율이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 역시 포경 수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색적인 의견도 책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분도 안 하셨군요. 물어보셨나요? 포경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남성이 다 해야 되는 거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수용했던 거죠. 저희 나라처럼 미국의 그런 포경 수술을 받아서 시행하다가 지금은 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그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같은 나라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분명히 이 포경 수술은 저금증이 되는 그런 꼭 필요한 그런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게 시술이 되는 그런 수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이 뒤따르지만 남자들이라면 꼭 필요한 것, 언제부턴가 한국인들에게 세뇌가 돼버린 포경 수술 문화. 하지만 최근엔 서서히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하라 그래서 한 거죠. 포경 수술이나 뭐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청결하게만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굳이 할 필요성 못 느끼는데요. 남자분들 몇 분 얘기 들어봤는데 글쎄 저 남자분들도 내가 왜 했는지 모르고 하는 분들도 사실 많으실 거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분들 얼굴도 뵀지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상대적으로 포경 수술하는 비율이 높은가 봐요. 네, 이 세계적으로 포경 수술을 한 남성의 비율은 약 2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그 종교적인 이유, 유대교나 또 뭐 이슬람교도를 제외하고는 미국,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일반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뭐 유럽이나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바로 우리랑 같은 민족이 북한에서는 포경 수술 거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간첩을 식별하는 비결이 딴 거 없고 남자분들 그럼 바지를 벗겨보면 된다는 말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이런 거 뜻을 모르고 많이 시술했던 것 같아요. 글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영국에서 발간된 국제 비뇨기 과학지에 우리나라 그 포경 수술 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가 실렸거든요. 자, 화면 보시면요. 자, 한국 남성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 이상이 90%로 나타났고요. 또 70세 이상은 10%. 자, 그러니까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1945년에는 0.1%였던 것이 2001년에는 60%로 나와 있는데 이 60이라는 수치도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은 고령층을 함께 포함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봐도 많긴 많거든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본인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뭐 아이가 하기 싫다는데 부모가 억지로 끌고 가서 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요. 뭐 성인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뭐 찬반의 논란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뭐 거기 강제 논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뭔가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편화된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이요. 아마 심리적인 면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형수술과 비슷하게 뭐 어떤 남자들의 어떤 성기 모양을 좀 중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연 그대로가 더 좋다 아니면 뭐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이 자연 그대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훨씬 많다 등등 이 포경 수술에 대한 의견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포경 수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포경 수술에 대한 반론, 하지만 우리 주위엔 여전히 포경 수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안다 싶으면 그냥. 저는 그쪽 문화고 저희는 저희 나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관여 안 하고 그냥 저희 나름대로 방식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굳이 나쁠 게 없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남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방문하는 비뇨기과. 포경 수술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포경 수술 상담자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께 뭐 필요 없다는 말도 들었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계속 미뤄왔는데 대중탕이나 가봐도 뭐 나 말고는 다들 포경 수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여름에 지내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포경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꼭 해야 되지만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을 의뢰한다고 하는데요.
시술을 해온 전문의는 예방적 차원에서 폭경 수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생활에 지장이 있고 폭경 수술을 적절히 시행한 남성에서 소아에서는 요로 감염이나 귀두 포피염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인에서는 성병이라든지 음경암, 그다음에 배우자의 자궁경부암, 그다음에 에이즈, 성기능 장애 등의 어떤 발생 빈도가 더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폭경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남성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적응증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술이든 100% 안전을 장담한다고 할 수 없죠. 폭경 수술, 의사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폭경 수술의 보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확실히 규명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술이고 단점은 별로 없는데 적절히 시행한다면은 과연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수술 자체를 기피할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물론 일부분 수용합니다. 전문의가 진찰을 해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폭경 수술에 관한 논란. 하지만 폭경 수술에 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바로 본인의 몫이 아닐까요? 네,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주부들께서는 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러고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한 게 이게 어렸을 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 권한으로 하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맡길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주변에 그 남자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지가 좀 많이 낀다든가 또는 뭐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뭐 조루를 좀 예방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측면 일단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 그래서 하자. 그렇다면 시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언제 해야 수술 될까요? 시기에 대해서 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시기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2.2%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26.1%. 신생아 때도 무려 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중장년층이 13.7%로 확인됐습니다. 예, 요새는 남자 아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그렇죠.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때 어머니들 뭐 주장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시켜주자 했지만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 충격이 다 기억이 된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신생아라고 해서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통증 느낄 수 있고 괴로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뇨기과에서도 그 신생아 때 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부모님이 끌고 가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막 시켜버리고 이러는 건 아니고 아이가 이제 자라서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그쪽에 좀 이상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판단에 맡겨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